네. 네. 이제 방송 끝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이세요. 에듀플러스 에크 사무국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교육 나눔터에서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의 연수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교육 나눔터에서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가 연수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리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종 쳤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 딱 이걸 시작하라고 치는 것처럼 딱 이 시점에 딱 쳐주네요. 사실 12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12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나의 내면을 발견하는 여행 메타인지의 세계로 이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보이시는 요 로고 보이시죠? 예, 나라라 훈이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홍천농업고등학교 교사 김태용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요 QR코드는 제 유튜브 채널하고 연결되어 있는 QR코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제가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이상하죠? 하여튼 교대 쪽에서 석사를 한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하고 그저께 저희 그 고려학교 부스에서 발표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집에 노래방 마이크가 보이는 거예요. 가방에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와 이런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셔서 업체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주로 생활지도하고 에듀테크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요즘에 그 학교문화 책임교약이라고 지금 초중고에 보급되고 있죠. 그 집행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분야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 요 정도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전달 드리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데, 좀 약식으로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맥락이 좀 끊어지는 경우가 살짝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갑자기 혈액형과 관련한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예전에, 지금은 MBTI라고 하는 검사가 좀 널리 보급이 되어서 MBTI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곤 했었는데,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죠? A형, O형, AB형, 그리고 뭐 있죠? AB형. 그렇게 네 가지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류를 하던 때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나라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건데요. 신문 기사에도 A형, B형, AB형, O형의 특징들을 각각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요거 보시면 2008년이에요. 불과 한 15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혈액형으로 분류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MBTI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I냐, E냐, 또는 N이냐, S냐, F냐, T냐, 또 P, J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면, 그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 성격이 된 건데,
아, 쟤는 ISTJ라 애가 살짝 사회성도 떨어지고 조금 좀 대화하기가 힘들어 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16개로 구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또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이 효과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주변에 보면 근거 없이 자신감만 뿜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또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 그 일을 시켜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인지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책을 한 권만 읽고 그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오히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테랑인 사람이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예전에도 고전에도 있는 내용이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네. 예전에도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크라테스도 했고요. 공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나친 자신감도 문제고 또 과도한 신중함도 문제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데,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학생부장 업무를, 생활지도 업무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학생들과의 관계,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까 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건데, 이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가족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친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결국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 책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 발견하기, 그리고 독서와 기록, 타인과의 관계 확인, 그리고 메타인지 적용, 행복한 삶 찾기, 이런 순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 정서 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돌아다니다가 이것도 하나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AI를 사회 정서 영역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트렌드 자체가 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AI, 또 AIDT라든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관계도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 1리터를 나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걸 도구로 활용해서 나를 수 있을까요? 페트병으로 나르게 되면 물이 떨어지지 않고 잘 나를 수 있겠죠. 막에만 막으면 되니까. 그런데 대야에다가 담아가지고 잘 들고 가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이에요.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탑승하고 있는 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왜 놀라? 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인지하고 있는 나의 느낌과 상대방의 느낌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인공지능, AIDT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인공지능과 기존의 조직 간에 굉장히 큰 괴리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하고 두려움에만 쌓여 있으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고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메타인지 내용을 이 책에 지금 정리를 해둔 거고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관찰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쉬운 방법은 없을까? 이거 좀 찾아봤었거든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예. 좀 우스갯소리로, 아재 개그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어야 산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왜 기록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류하고 사람의 차이가, 유전자는 1.6%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르냐? 손가락이 다르대요. 손가락의 모양이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영장류들은 이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도구를 잡을 때, 펜을 잡을 때 우리는 여러 방향으로 젓가락질도 할 수 있고 펜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류들은 그 작업을 못해요. 그렇게 진화가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의 지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될까? 예전에 고대 사람들도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그려놓은 그림이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머리도 크고요. 혀도 크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손이에요. 손.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받아들일 때 인풋 과정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죠? 듣거나 또 읽기를 하죠. 그죠? 듣거나 읽기를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쓰고 말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이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나중에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독서하고 기록으로 나를 만나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읽기하고 듣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쓰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생각력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독서와 기록은 쓰기하고 읽기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내가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인데, 결국은 이 이야기를 소크라테스도 했고 공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은 나와 타인의 관계를 확인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물고기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요걸 좀 크게 보면 사람 얼굴 같이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그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보이시나요?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마른 목골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런 것도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거리두기의 중요성도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2m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다니게 했었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벽을 만들어 두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도움이 된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란판 같이 딱딱 넣어두면 그 관계는 또 건강한 것인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차이를 두어야 좀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 가까운 관계,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관계, 조금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관계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특성화고에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과목이 농기계, 건설기계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굴러다니는 건 거의 다 합니다. 지게차, 굴삭기, 뭐 로더 이런 것도 학교에서 하고요. 드론, 농업용 드론 이런 것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 바이크 쪽, 할리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종 소형도 있고요. 레카 자격도 있고요. 견인 자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저는 또 그런 이공계 쪽 전공을 했지만 글을 쓰는데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말하는 데에도 약간 좀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잘 구분하는 것도 메타인지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 관계에도 이 메타인지를 적용해야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그냥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실 건가요? 아니면 자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한 대 치면서 해결을 하실 건가요? 물론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용납이 되지 않겠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인간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 아이들은 계속 웃죠. 근데 내가 어떤 불만족이 생겼을 땐 막 울기도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족감을 딱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웃어요. 그죠? 저희 아이도.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집니다. 사춘기 시절이 지나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 나를 정확히 알고 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책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한 20년쯤 된 영화인데, 요거 보신 분들은 거의 나이 인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극 중에 이문식 배우가 있어요. 극 중에 그 이름이 거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해요 이러는데 그 극 중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예, 그 보고 있는 관객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되죠. 예, 여기 아싸라게 붙어불어 이 말의 뜻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네. 하여튼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때에도 좀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예,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결국 이 모호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공지능과 현재 교육 그리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메타버스, 예, 이미 떠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인공지능, 챗GPT 뭐 이런 AIDT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능력은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나서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를 하시면 조금 더 오늘보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시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12시 30분 이전에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생활지도라든가 또 뭐 에듀테크라든가 아니면 이 메타인지라든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나라라우니쌤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저하고 바로 소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라라우니쌤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